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최근에 그 영화로도 또 실사 영화로 나와서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었었던 고대 중국의 이야기 뮬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뮬란이라는 영화는요, 사실 이번에 두 번째죠. 예전에 한번 그 만화 영화로 나왔었고 이번에 실사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중매체나 그러한 소설, 영화에서 나오는 역사를 지나치게 막 역사가 내지는 고고학적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따지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썩 좋지만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창작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팩트로서의 역사나 고고학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지나치게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창작 의욕을 좀 이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와 고고학의 영역은 다른데 이제 영화의 것을 막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둘 다한테 이제 안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뮬란의 어떠한 영화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어떠한 창작 내지는 약간의 실수 내지는 안 맞은 모순 이러한 점을 넘어가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특히 이것이 단순하게 중국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 유목사, 그다음에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러한 고고학 주제가 자칫하면은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뮬란의 본명은 화몽란이라고 하죠. 화물란. 이 뮬란은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선비족이라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뮬란의 시가 나오는 그 배경이 사실 탁발 선비가 세웠었던 북유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배계급이 북이 탁발 선비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탁발 선비 계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화몽란 자체가 어떠한 집안이라는 것 내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문화를 영위했었다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화몽란이 보면 몽란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여전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12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전공을 다양하게 쌓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약간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기마술도 단기간에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유목민 내지는 그러한 전술 또 마술에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술에 능숙한 상태에서 나가서 전공을 쌓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농사를 짓거나 보면은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던 일반적인 당시에 그러한 한족의 여성들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활약상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위진남북조 시대라서 이제 북방의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같이 이제 잡로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다양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공존했기 때문에 아마 화몽란 자체는 아마 그러한 유목민의 어떠한 후손 내지는 유목민의 어떠한 사회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화몽란이 실존 인물이냐?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 화몽란이 처음 등장하는 책이 몽란사 또는 이제 몽란시라고 해가지고요. 한 11에서 12세기 사이에 편찬된 악부시집이라는 책에 이게 처음 이 뮬란의 시가 등장해요. 수많은 그러한 시의 어떠한 중에 하나였겠지만은 유독 이 시가 아름답고 널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게 전해지면서 다양한 그러한 음악이나 연극으로 계속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몽란 시의 내용 자체는요, 이거는 전쟁의 어떤 영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반전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몽란은 쓸데없이 전쟁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희생당하는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녀의
그 용맹함이나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는 그러한 여성의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또 그 자체만으로도 널리 평가받았던 건 사실인데, 이 시의 내용은요, 서로 원한이 없는 사람들이 타에 의해서 끌려가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그 황당한 짓을 나는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나는 가족을 위해서 대신 전쟁에 끌려갔고, 전공을 세운 것도 뭐 국가 내지는 뭐 다른 뭐 그러한 이념, 영웅 다 필요 없고 단순하게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그러니 수많은 포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고향에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가장 그 참혹한 그러한 그 전쟁에서 겪었었던 이 일반인들의 고통을 잘 노래한 거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뮬란의 모습은 그 전사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판 영화에서 그 나오는 그 장면도 역시 그러한 그 화려한 내지는 그러한 그 멋있는 여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 그 알아야 될 게, 이제 유목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성들의 여전사가 등장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의문을 또 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성인지 몰랐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목민 사회라는 것을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어떠한 그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든지 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구분했을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양한 무덤에서 소위 말하는 여전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마조네스들이 이제 존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유목사회가 되게 그 남성적인 사회인 건 분명해요. 이 유목이나 전쟁 또는 말을 부리는 것들이 사실 남성의 신체 구조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목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어떠한 그 사회라는 것은 대부분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남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일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유리한 일과 여성에게 유리한 일이 있는데, 남성에게 유리한 일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에도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뮬란이 이 사람이 자신 능력만 있으면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연스럽게 싸울 수가 있고, 또 전공을 쌓으면 실제로 거대한 전사의 무덤에서 그 사람의 무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또 실제로 이 유목사회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남성과 여성성을 구분하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그 우리의 편견일 수가 있고, 유목민들은 철저하게 혈연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 민족계통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다음에 성별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뮬란이 등장하는 것 자체는 그러한 그 유목민들의 어떠한 그 풍습들이 잘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 뮬란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메시지는 반전입니다. 반전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다양하게 구전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그림에서 보면은 아리따운 내지는 갸냘픈 그런 여성상으로 묘사가 되면서, 한족 여성으로 묘사가 되면서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먼저 이제 만화 뮬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만화 뮬란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강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강한 여성, 특히 거기다가 또 소수민족인 아시안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등장 당시에 상당히 좋은 어떠한 그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뮬란의 주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선우, 그러니까 흉노의 왕이죠. 선우하고 흉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뮬란이 등장하던 시점에서 이미 적어도 300년 전에 이미 흉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약간 서기 1세기 말에
흉노가 이제 완전히 그 남흉노와 한나라한테 멸망하고 이제 서쪽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흉노의 후예를 자처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흉노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흉노의 후예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어떠한 그 왕들이 흉노의 후예를 자처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게 그 몽골과 함께 흉노는 어떠한 그 빌런, 나쁜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흉노는 그러한 악당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화목란이 살았던 나라 타부가치, 북위죠. 북위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 흉노의 일파였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흉노의 그 동쪽에 그러한 그 살던 사람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전체가 다 선비가 만든 나라인데요. 이 현지의 몽골 요 일대가 바로 이 흉노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흉노가 강성해지면서 이 동쪽에 있었던, 그래서 아마 원래 선비는 그 기원이 퉁구스 계통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 선비가 이쪽에서 발원을 해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서요. 모용 선비가 여기 이 요서 지방 일대에서 이제 나라들 삼연이라고 하죠. 건국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북위가 중국 북방에서 그 세워져서 결국 전체 중국을 갖다가 이제 그러한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 뮬란의 적으로 흉노가 나올 수가 없고, 실제로 이 뮬란과 그 나라에게 흉노는 자신들의 조상이지 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아주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냐? 그렇지가 않죠. 간단하게 검색 몇 번만 해봐도 이 북위가 어떤 사람들이고 흉노가 언제 있었다가 없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메이저 영화사인 디즈니는 이렇게 그걸 외면했을까? 그 생각해 보면 결국은요, 이 서양이 갖고 있는 악마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서양에서 알만한 동양의 악당이면 이제 징기스칸, 아니면은 이제 훈족의 아틸라밖에 없거든요. 예컨대 그 이제 80년대에 제가 봤었던 뭐 옛날 영화이지만 뭐 플래시 고르던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원래 원작은 만화였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적은 동양적인 그러한 뭐 머리를 변발을 하거나 빡빡 밀거나 하고, 여자는 이 몽골 사람 같은 가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또 그러한 이미지는 스타워즈라든지 다양한 SF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악당 이퀄 에이시안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이미지는 징기스칸이나 훈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뮬란에서는 그 흉노라는 사람이, 흉노의 그 왕이 적으로 등장했는데, 이거는 뭐 실제와는 거의 300년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 처음부터 역사 고증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실사 영화입니다. 뭐 스토리가 뭐 진부한다든지 영화가 어떻다,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보다는 영화 전문가들이 하실 이야기고요. 그런데 영화 뮬란은 단순하게 역사를 좀 가볍게 처리했다 내지는 그냥 고증에 신경 쓰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흐름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다양한 시대와 공간에 있는 것들을 같이 우겨 넣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자마자 놀랬던 게, 화목란이 사는 곳으로 나오는 곳이요, 토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동그랗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 대가족이 모여 살고요. 가운데 거대한 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건성, 그러니까 중국 남부이죠. 복건성이나 광동 광서 지역의 객가인 또는 학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12세기부터 살던 그들만의 독특한 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서기 5, 6세기에 중국 북방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공간적으로도 안 맞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거의 600년 이상 빨라요. 이 뮬란의 시대가. 비유하자면은 뭐 임진왜란 때 아파트가 등장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시간 간격이란 말이죠. 이것이 왜 등장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토르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중국의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중국의 그러한 특히 그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또 실사 영화의 주요한 악당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그 보리칸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칸이 아마 이 사람 유연,
제국이 어떠한 그 사람이라 나오는데요. 사실 이 뮬란과 뮬란의 나라의 적이 유연이었다. 요 설정은 역사하고 잘 맞아요. 실제로 유연은 현재의 몽골 근처에서 살고 있으면서 흉노가 있었던 그 땅에 있었죠. 그런데 4에서 6세기 정도의 약 200년 정도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가장 큰 이제 여담인데요. 고고학계의 그러한 그 미스테리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유연의 유물이 몇 개 보고 계신데요. 유연의 유적이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적이 한두 개 나오고 전혀 유적이 뭐 왕성이나 뭐 거대한 고분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는 잘 나옵니다. 주로 유연은 현재 그 북위의 북쪽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 일대에 있으면서 북위와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가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유연하고 서로 이렇게 그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곳, 지도는 한 이 일대쯤 되는데요. 그 일대를 협공을 해서 분할을 하고 또 북위에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자신들이 잘 갖고 있는 거 있죠. 무기하고 마구를 갖다가 이제 유연에게 주고 유연은 반대로 이 양질의 말들을 뭐 고구려에게 주는 서로 이렇게 협공해서 같이 무찌르자. 그러니까 잘 맞죠. 그 북위였다한 적이었다는 점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뮬란이 나오고 있는 설정이에요. 뮬란이 이제 활약하는 바로 그 지역이 중국,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북위인데 여기서 그냥 중국하면 한족의 이미지로 나오죠. 이 중국 천자가 설치한 그 실크로드를 이 보릭한 위연 제국과 경쟁한다고 해서 이 위연이 그쪽을 침략하는 것을 뮬란이 막아낸다. 뭐 그런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위연과 실크로드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자, 왜냐면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얘기 드리자면요. 예.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크로드는 여기 간수성에서 이 감수회랑 지나가서 신강성에 우르무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북쪽 천선산맥길, 그 다음에 실크로드, 남로, 이렇게 해서 갈라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지역에 곳곳에 오아시스에 자신들의 거점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것은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이 뮬란이 살고 있었던 그 위진 남북도 시대에는 이쪽은 신경을 쓸 수 없었죠. 본인들 자체가 이제 북에서 내려온 이방 민족들이었지 않습니까? 유연은 요 일대에 있었고요. 유연에게 복속되어 있었던 사람은 실크로드보다 북쪽에 있었던 바로 요 현재 러시아 알타이 지역에 있는 돌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튀르크 내지는 뭐 터키의 먼 그 조상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연이 이 사람들에게 철공, 다양한 철기를 만들어서 이제 유연하게 보급하는 그러한 일종의 하청을 주는 대장간 같은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새로 치워서 유연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유연은 이렇게 실크로드랑 관련이 전혀 없는, 그리고 그 실체도 지금 되게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화목란은 한족화가 되었고, 원래 이무민족이지만, 그 다음에 토루, 실크로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뮬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옷이나 커스튬이나 모든 것이 당나라 때하고 이제 그 유사해요. 자, 이게 뭐는 뮬란이 그 영화 한 장면에서 이렇게 결혼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당나라 시절에 이러한 그 도용 인형이나,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벽화에 나와 있는 화장법, 의복들을 아주 충실하게 모방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위보다 더 늦은 시기에 당나라 것이죠. 자, 이것까지 포함하면 뭐가 되냐면요. 한족, 토루, 실크로드, 당나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중국이 자랑하는 문화유산과 중국이 가장 번영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족은 중국 영토 안에 수많은 모든 소수민족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고요. 토르와 실크로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또 1대1로 해서 전 세계로 중국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는 영토적으로도 가장 두 번째로 거대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거대했었던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물론 청나라는 이제
지배하는 사람들이 여든족이기 때문에 순수한 한족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 이견이 있죠. 어쨌든 당나라 때는 영토도 넓었고 세계적으로 진출했고 문화도 융성했었다. 뮬란이라고 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그 영화에 그 모든 이미지를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에다가 한족의 문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 악당으로 실제 화목란은 유목민족이었지만은 악당으로 유목민족화를 등장시켰고 그 유목민들 예컨대 그 흉노의 선우라든지 보리칸 등은 서양에서 중국에서 이라면 떠오르는 악당의 요소로 보이는 여러 그 요소를 같이 넣었습니다. 즉 이걸 보면은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약간 내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 뭐 오리엔탈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화에서 보이는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중국 팽창주의의 중국 우월의 문화주의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뮬란이 보여주는 실제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북방에서 있었던 다민족 사회, 유목과 농경이 같이 있었었던 위중남북조, 특히 북위시대의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바로 반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같은 거 제발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평화의 노래가 됐는데 그것이 이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전락이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그 변화에는 이제 그 중국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서양에서 특히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해서 헐리우드에서 놓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뭐 제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뮬란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은요. 지금 뮬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단순한 영화적인 창작의 어떠한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서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고 싶다, 메시지를 주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뭐 좀 약간의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